50억 원이 넘는 어마어마한 도박. 빚에 쫓기면서도 끝까지 자기 소유의 성북동 고급 저택만은 절대 팔지 않으려 발버둥 쳤던 한 남자가 있습니다. 그의 이름은 김태식. 채권자들이 가차없이 밀어붙인 결과 2007년 가을 마침내 300평 대지에 지어진 성북동 저택 앞에 법원 경매 공고문이 붙게 됩니다. 시작 가격은 무려 60억 원이었습니다. 태식은 그 공고문 앞에서 한참을 서서 주먹을 꽉 쥐고 분노의 이를 갈았습니다. 남은 재산을 모두 끌어모으고 지인들에게 돈을 빌리려 사방팔방으로 뛰어다녔지만 이미 2005년부터 3년 동안 도박으로 모든 것을 탕진했기에 역부족이었습니다. 2007년 11월 첫 번째 경매는 저택이 너무 오래되어 리모델링 비용이 만만치 않다는 이유로 유찰되었습니다. 태식은 혹시 이대로 경매가 취소되지 않을까 하는 일말의 희망을 품으며 안도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가차없이 가격을 낮춰 재경매를 진행했고 이듬해인 2008년 2월 두 번째 경매에서 45억 원으로 가격이 떨어지자 부동산 개발업자인 이모 씨가 낙찰을 받게 됩니다. 이 씨는 낡은 저택을 완전히 허물고 새로운 건물을 지을 완벽한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2008년 5월 15일 마침내 낙찰이 확정되었다는 소식을 듣자 태식은 법원 복도 한가운데서 그대로 무릎을 꿇고 말았습니다. 안 됩니다. 그 직만은 절대로 안 됩니다. 라며 짐승처럼 울부짖었습니다. 법원 직원들과 사람들은 이미 재산을 다 날린 빚쟁이가 왜 저렇게까지 무너져가는 낡은 집에 미친 듯이 집착하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부잣집 도련님으로 살았던 과거에 대한 미련이겠거니 생각했죠. 하지만 태식의 처절한 절규 뒤에는 세상 누구도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소름 돋는 악마의 비밀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그는 정확히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집 안방 구들장 및 어두운 흙바닥 아래에 무려 14년 자신이 직접 잔혹하게 살해한 친형의 시신이 묻혀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태식은 지난 14년 동안 매일 밤 친형의 무덤 바로 위에서 밥을 먹고 잠을 자며 살아왔습니다. 처음 몇 년 동안은 형의 피투성이 얼굴이 나타나는 끔찍한 악몽에 시달렸고 고요한 밤마다 땅속 깊은 곳에서 형의 신음소리가 들려오는 기괴한 환청에 미칠 듯이 괴로워했습니다. 하지만 인간의 악랄함은 공포마저 마비시켰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그는 오히려 그 방에서 잠을 자는 것을 일종의 안도 의식으로 삼았습니다. 형이 도망치지 못하고 내 발밑에 영원히 갇혀 있다는 것을 끊임없이 확인하는 사이코패스적인 행위였죠. 만약 단 하루라도 다른 방에서 잠을 자면 누군가 몰래 안방 바닥을 파내어 형의 시신을 발견할지도 모른다는 극도의 불안감과 편집증에 시달렸습니다. 그래서 그는 14년이라는 끔찍한 세월 동안 오직 안방만을 고집하며 지옥의 문지기처럼 그 위를 지키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 집이 남의 손에 완전히 넘어가 버렸습니다. 머릿속이 새하얘진 태식은 마지막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낙찰자 이 씨를 직접 찾아갔습니다. 제발 저택을 다시 나에게 팔아달라. 돈은 평생을 바쳐서라도 반드시 갚겠다며 바닥에 엎드려 사정사정했습니다. 하지만 이 씨는 이미 계약금을 모두 지불했고 철거 공사 계획까지 끝난 상태라며 그의 간청을 단칼에 거절해버립니다. 결국 태식은 경비원들에게 끌려 쫓겨났고 2008년 6월 초 이 씨의 지시 아래 본격적인 저택 리모델링 공사가 시작되면서 14년간 굳게 닫혀있던 지옥의 문이 서서히 열리기 시작합니다. 건축 설계사는 저택의 구조가 너무 낡았으니 전면 철거 후 신축하는 것이 훨씬 낫다고 강력하게 조언했습니다. 하지만 낙찰자 이 씨는 예산 문제도 있고 한옥의 튼튼한 골조는 살릴만하다고 판단하여 내부 인테리어만 먼저 손보기로 결정합니다. 이 선택이 아니었다면 굴착기가 집 전체를 한 번에 밀어버려 시신이 영원히 폐기물과 함께 사라졌을지도 모를 아찔한 순간이었습니다. 2008년 6월 10일 마침내 철거 인부들이 저택 내부로 들어왔습니다. 그들은 겹겹이 덧발라진 낡은 벽지를 북북 뜯어내고
곰팡이 핀 오래된 가구들을 밖으로 끄집어냈습니다. 그리고 문제의 안방에 들어섰을 때 현장 소장은 바닥이 유난히 낡고 디디하게 뒤틀려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전통적인 온돌 구조였는데 곳곳에 심한 금이 가 있었고 난방 배관은 이미 붉게 녹이 쓴 오래된 철제 파이프였습니다. 소장은 바닥 전체를 완전히 뜯어내고 최신식 플라스틱 배관으로 전면 교체해야 한다고 이 씨에게 보고했고 승인을 받게 됩니다. 이틀 뒤인 2008년 6월 12일 운명의 날이 밝았습니다. 인부들이 무거운 쇠지렛대를 가져와 금이 간 안방 구들장을 온 힘을 다해 들어올리기 시작했습니다. 삐걱거리는 마찰음과 함께 두꺼운 바닥재가 뜯겨나가자 뿌연 흙먼지 사이로 무언가 거대하고 이질적인 형태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것은 일반적인 가정집 바닥에서는 절대 나올 수 없는 기괴한 형태의 거대한 콘크리트 덩어리였습니다. 흙바닥 한가운데 누군가 일부러 시멘트를 마구잡이로 쏟아부어 만든 듯한 조잡하고 엉성한 모습에 소장은 깊은 의아함을 느꼈습니다. 그는 인부들에게 오한말을 가져오게 한 뒤 그 단단한 덩어리를 힘껏 내리치기 시작했습니다. 쾅쾅 무거운 쇳덩이가 콘크리트를 타격할 때마다 쩍쩍 갈라지는 소리와 함께 파편이 사방으로 튀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콘크리트의 한가운데가 깊게 쪼개지는 순간 현장에 있던 모든 인부들은 코를 찌르는 역겨운 부패, 악취의 헛구역질을 하며 뒷걸음질 쳤습니다. 깨진 시멘트 조각 사이로 겹겹이 감싸인 질긴 검은색 비닐봉지가 보였고 찢어진 비닐 틈새로 사람의 하얀 두개골과 앙상한 갈비뼈가 끔찍한 자태를 드러낸 것입니다. 14년 전 흔적도 없이 감쪽같이 증발했던 서울대 출신 엘리트 장남 김태준이 바로 자신의 집 안방 바닥 밑에서 처참한 미라가 되어 발견된 순간이었습니다. 다급한 신고를 받고 사이렌을 울리며 달려온 경찰과 과학수사대 감식반에 의해 평온하기만 했던 성북동 고급 저택은 순식간에 노란 폴리스 라인이 쳐진 끔찍한 살인사건 현장으로 변해버렸습니다. 감식반이 조심스럽게 시신 주변의 흙과 시멘트를 걷어내자 그 속에서 흙먼지가 잔뜩 묻은 구형 플라스틱 신분증 하나가 발견되었습니다. 장갑을 낀 형사가 랜턴 불빛 아래서 조심스럽게 흙을 털어내자 그곳에는 이름 섭자 김태준이라는 글씨가 너무나도 선명하게 새겨져 있었습니다. 성북경찰서 강력팀 형사들은 즉시 14년 전 수사 기록을 샅샅이 뒤져 동생 김태식을 가장 유력한 살인 용의자로 지목하고 긴급 체포에 나섭니다. 형사들이 문을 박차고 들어가 태식의 양팔을 거칠게 꺾으며 형님 시신이 안방 구들장 아래에서 나왔습니다. 라고 외치는 순간 발버둥 치던 동생은 그 한마디에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차가운 취조실 의자에 앉은 악마는 아까 주저앉았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금세 뻔뻔한 태도로 돌변했습니다. 그녀가 아닌 태식은 팔짱을 낀 채 형사들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나는 절대 모르는 일입니다. 형이 가출한 뒤 누군가 우리 집에 몰래 들어와 죽이고 묻었겠죠. 라며 적반하장으로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는 변호사를 선임하고 완벽한 묵비권을 행사하며 수사망을 철저하게 교란하기 시작했습니다. 검찰과 경찰은 깊은 탄식과 함께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용의자가 이토록 강력하게 범행을 부인하고 자백조차 없는 상태에서 유죄를 입증하여 법정에 세우려면 법관의 의심을 단번에 불식시킬 수 있는 빼도 박도 못하는 명백한 과학적 물증이 절대적으로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수사팀의 숨통을 조여오는 가장 끔찍한 문제가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바로 공소시효였습니다. 당시 대한민국의 살인죄 공소시효는 단 15년에 불과했습니다. 형이 살해당한 범행 발생일은 1994년 2월 9일. 그렇다면 법적으로 그를 처벌할 수 있는 시효 만료일은 2009년 2월 9일 자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시신이 발견되고 그를 체포한 시점은 이미 2008년 8월. 범행일로부터 무려 14년 6개월이라는 긴 세월이 지나버린 후였습니다.
검찰이 태식을 살인죄로 기소하여 재판에 넘길 수 있는 시간은 이제 고작 6개월밖에 남지 않았던 것입니다. 만약 그 짧은 시간 안에 그를 범인으로 묶을 수 있는 확실한 증거를 찾아내지 못한다면 이 끔찍한 폐륜 살인마는 자유의 몸이 되어 영원히 거리를 활보하게 될 절체절명의 위기였습니다. 수사팀의 피가 바싹바싹 마르기 시작했습니다. 검사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시신을 덮고 있던 콘크리트 덩어리의 정밀 재감정을 긴급하게 의뢰하며 뭐라도 좋으니 제발 단서 하나만 찾아달라고 애원했습니다. 2008년 7월부터 경찰이 수거해온 14년 된 거대한 콘크리트 덩어리 조각들이 국과수 지하 감정실에 차가운 금속 테이블 위에 조각조각 올려졌습니다. 20년 넘게 수많은 사건을 해결해온 베테랑 책임연구원 최민호 박사조차 이 사건 앞에서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시신이 땅속에 묻힌 지 무려 14년이나 지났기 때문입니다. 콘크리트는 돌덩이처럼 완전히 경화되어 버렸고 길고 긴 세월의 풍파와 습기 때문에 그 안에 남아있을지도 모를 땀이나 침, 혈흔 같은 일반적인 생물학적 증거는 이미 미생물에 의해 완벽하게 분해되어 흔적조차 찾기 힘들 것이라는 비관적인 전망이 연구실을 맴돌았습니다. 하지만 최 박사는 절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생물학적 흔적이 모두 사라졌다면 변하지 않는 물리적 흔적을 찾아야 한다고 팀원들을 독려했습니다. 그렇게 2008년 8월 중순 돋보기와 현미경을 번갈아 들여다보며 콘크리트 표면을 1mm 단위로 훑어내려가는 피 말리는 사투가 계속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최 박사의 시선이 거친 콘크리트 조각에 아주 구석진 한쪽 모서리 부분에 멈춰섰습니다. 다른 곳과 달리 유독 매끄럽게 눌린 듯한 미세한 굴곡, 그 속에 희미하게 소용돌이치는 미세한 패턴 형상이 기적처럼 남아있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사람의 지문이었습니다. 14년 전 그 끔찍했던 살인의 밤 형이 숨통을 끊고 시신을 비닐로 싼 뒤 너무나도 다급하고 두려운 마음에 장갑조차 끼지 않고 굳지 않은 젖은 시멘트를 맨손으로 허겁지겁 펴 바르다 손가락 끝이 깊게 눌리며 그대로 화석처럼 굳어버린 악마의 치명적인 실수였습니다. 국가수는 즉각 최첨단 3D 레이저 스캐너를 동원하여 이 희미한 음각의 지문 골짜기를 입체적으로 완벽하게 복원해내는데 성공합니다. 그리고 컴퓨터 화면에 동생 김태식의 오른손 검지 지문 데이터를 띄워놓고 두 지문의 선을 하나하나 대조해 나가는 숨막히는 작업이 시작되었습니다. 분기점, 단점, 교차점, 지문의 고유한 특징을 나타내는 붉은색 특이점들이 모니터 위에서 경쾌한 소리를 내며 하나둘씩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무려 16개의 특이점이 한치의 오차도 없이 완벽하게 일치했습니다. 동일 인물일 확률 99.99%. 14년이라는 억겁의 세월을 어두운 땅속에서 버텨낸 콘크리트 화석이 범인이 바로 동생이라고 아주 정확하게 지목한 것입니다. 담당 검사는 이 빼도 박도 못하는 완벽한 국가수의 팩트 감정서를 손에 쥐고 분노에 찬 걸음으로 당장 취조실로 향했습니다. 끝까지 오리발을 내밀며 거만하게 앉아있던 동생의 눈앞에 시멘트 지문 대조 결과서가 무겁게 던져졌습니다. 서류에 찍힌 자신의 선명한 지문과 붉게 일치하는 16개의 특이점을 확인하는 순간 악마의 멘탈은 완전히 산산조각 나버렸습니다. 그는 양손으로 얼굴을 감싸쥐고 몸을 사시나무 떨듯 떨더니 결국 무릎을 꿇고 말았습니다. 빨간시가 제가 형을 밀쳐 죽이고 그 바다리에 묻었습니다. 마침내 14년 동안 굳게 닫혀있던 악마의 입에서 완벽한 자백이 터져나왔습니다. 1994년 2월 그날 밤 동생은 부모님이 평생 일군 재산을 독차지하기 위해 아버지의 비밀 장부를 뒤지고 있었고 이를 발견한 형이 자수하라고 꾸짖자 격분하여 형을 밀쳐 넘어뜨렸습니다. 모서리에 머리를 부딪혀 피를 흘리는 형을 구하기는커녕 탐욕에 눈이 멀어 그 자리에서 잔혹하게 목을 졸라 살해한 뒤 마다니의 공사 자재를 가져와 형을 그대로 공구리 쳐버린 최악의 인면수신 범죄였습니다.
재판정에선 그는 밀치기만 했을 뿐 살인 의도는 없었다며 마지막까지 형량을 줄이려 기열하게 발악했습니다. 하지만 검사는 돌덩이에 새겨진 지문과 치밀한 시신, 은폐 정황이라는 명백한 팩트로 그의 더러운 변명을 완벽하게 짓밟아 버렸습니다. 마침내 정의의 판사봉이 강하게 내리쳐집니다. 재판부는 친형을 살해하고 부모를 기만하며 14년간 시신 위에서 생활한 폐륜 살인마에게 무기징역이라는 무거운 철퇴를 선고하여 영원히 사회로부터 격리시켜 버렸습니다. 아무리 두꺼운 시멘트로 덮고 은폐하려 해도 14년의 세월을 뚫고 나온 진실은 기어코 악을 완벽하게 심판했습니다. 억울함이 분노로, 분노가 정의로 바뀌는 이 짜릿한 카타르시스. 저희가 앞으로도 뻔뻔한 악인들을 팩트로 끝까지 대리 심판하겠습니다.